시장 수익률을 무려 39%포인트나 밑돌고 있는 주식. 한때 미국 경제의 척도이자 완벽한 축소판이라 불렸지만 이제는 인공지능과 혁신적인 기술주들의 화려한 랠리 속에서 늙고 지루하며 성장 동력을 잃어버린 기업이라는 매서운 조롱을 받고 있는 기업. 그런데 정작 금고를 열어보면 사상 최대치인 3,973억 8천만 달러라는 도저히 상상조차 하기 힘든 천문학적인 현금 다발을 조용히 쌓아두고 있는 곳. 바로 주식시장의 영원한 스승 워런 버핏의 품을 떠나 그렉 아벨이라는 새로운 선장을 본격적으로 맞이한 버크셔. 해서웨이의 2026년 1분기 실적 발표 직후 시장이 느끼는 가장 솔직하고 뜨거운 당혹감입니다.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표면적인 뉴스 헤드라인과 멈춰버린 듯한 주가 차트만 보고 깊은 심리적 동요와 착각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상무부의 사전 추정치에 따르면 AI 관련 투자가 1분기 미국 국내 총생산 2%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세상의 모든 탐욕과 자본이 기술주라는 거대한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지금, 이 시점에 버크셔 해서웨이의 보수적인 성적표는 어딘가 심각하게 시대착오적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2025년 전체 영업이익이 6% 감소하고 매출 성장이 완전히 멈췄던 어두운 과거의 그림자가 아직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95세의 고령이 된 워런 버핏이 경영 일선에서 한 발짝 물러나 관중석으로 향하고 주식 투자 매니저로서의 전문적인 경력이 전무한 63살의 그렉 아벨이 최고 경영자 자리에 오르자 사람들은 마침내 오마하의 기적이 끝났다는 성급한 사망 선고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34번째 연례 주주총회에 참석한 자산관리자 폴 룬치스가 버크셔는 화려하지도 흥미롭지도 않으며 오늘날 대중이 열광하는 빠르게 성장하는 기술주도 아니라고 평가한 것처럼 대중의 공포와 실망감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복합기업이 빠진 것처럼 보이는 현재의 정체라는 함정을 제대로 진단하고 그 속에 숨겨진 날카로운 기회를 발견하려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역사적인 데자뷰를 마주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이 전 세계 주식시장을 집어삼키며 실체 없는 껍데기 기업들의 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시절, 매출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기술주에 단 한 푼도 투자하지 않는 버핏을 향해 세상은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감을 잃은 늙은이라고 거침없이 손가락질했습니다. 대다수의 대중이 눈앞에서 번쩍이는 가짜 성적표에 취해 이성을 잃고 불나방처럼 뛰어들 때 진짜 돈의 흐름을 꿰뚫어보는 스마트머니들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거품 대신 버크셔가 묵묵히 지켜내는 흔들리지 않는 장기 수익성과 가치평가 원칙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네브래스카주 오마하 시내 경기장에서 열린 이번 연례 주주 총회와 컨퍼런스 콜에서도 정확히 똑같은 역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냄비처럼 끓어오르는 대중은 AI 열풍에 올라타지 못한 채 S&P 500 지수를 한참 밑도는 버크셔의 부진한 주가 수익률을 비웃기에 바쁘지만 수천억 달러를 굴리는 거대한 기관 투자자들의 날카로운 시선은 완전히 다른 지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렉 아벨이 주도하는 보험 인수 실적의 디테일과 경영진이 시장에 던지는 묵직한 메시지입니다. 그렉 아벨은 주주들 앞에서 보험 사업이 치열한 경쟁이라는 강력한 여풍에 직면해 있다고 아주 솔직하고 담백하게 인정했습니다. 1분기 매출이 1년 전 776억 달러에서 811억 달러로 소폭 증가하며 산불이나 허리케인 같은 대형 재난이 없는 온화한 시기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자본들이 앞다투어 시장에 진입하면서 가격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심화되고 있다고 냉정하게 진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버크셔가 무리하게 외형적인 점유율을 늘리거나 당장의 장부상 이익을 뻥튀기 하기 위해 자신들이 떠안아야 할 위험에 대한 가격을 헐값으로 낮추는 멍청하고 파괴적인 타협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보험 사업이 약화됨에 따라 관련 위험에 대해 충분한 가치를 실현할 수 없다면 특히 초과 및 재보험 사업 전반에 걸쳐 훨씬 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아벨의 단호한 발언은 외형 성장에 집착하다가 한 번의 위기에 파산하는 대신 철저한 위험 관리와 현금 흐름 방어를 통해 영속적인 수익성을 지켜내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며 이는 스마트머니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완벽한 모범 답안이었습니다. 이 복잡하고 딱딱한 보험 비즈니스와 투자 지표들의 치열한 밀당을 우리가 매일 겪는 일상생활에 트렌디한 비유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어느 동네에 수십 년 동안 최고의 맛과 서비스로 상권을 꽉 잡고 있던 아주 장사가 잘 되는 전통의 최고급 레스토랑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변에 화려한 네온사인과 파격적인 반값 할인 이벤트, 그리고 인플루언서들을 동원한 자극적인 마케팅으로 무장한 트렌디한 프랜차이즈 식당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손님들을 무섭게 뺏어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다급해진 보통의 평범한 식당 주인이라면 단가를 맞추기 위해
몰래 징나쁜 저렴한 식재료로 바꾸거나 무리하게 음식 가격을 후려쳐서라도 어떻게든 떠나가는 손님들을 다시 끌어오려고 안절부절 못하며 발버둥 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콧대 높은 최고급 레스토랑의 새로운 총괄 지배인인 그렉 아벨은 완전히 반대로 행동합니다. 싼 맛에 한 끼를 때우려는 뜨내기 손님들의 발길을 쿨하게 포기해버리고 비싼 값을 치르더라도 변함없는 최고의 퀄리티와 품격을 원하는 진짜 핵심. 단골 손님들만을 정교하게 세분화해서 완벽한 VIP 서비스로 묶어두는 독한 전략을 선택한 것입니다. 버크셔 산하의 핵심 자동차 보험사인 가이코가 처한 현실과 그들의 대응 방식이 정확히 이 상황과 일치합니다. 저렴한 보험 상품만을 쫓아 이리저리 철새처럼 옮겨다니는 운전자들의 전례 없는 쇼핑 활동 속에서 과거 시장 점유율 2위를 자랑하던 가이코는 더 나은 안전운전자를 골라내기 위해 텔레매틱스 기술에 선제적으로 막대한 투자를 단행했던 경쟁사 프로그레시브에게 뼈아프게 초월당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1분기 가이코의 세전 보험 인수이익은 치열해진 마케팅 광고 비용 지출과 사고, 청구 건수 증가로 인해 무려 35%나 급감하는 단기적인 고통을 맛보아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12월에는 가이코의 턴어라운드를 이끌며 인력을 무려 3분의 1이나 과감하게 잘라내고 보험 인수 기준을 독하게 조였던 토드 콤스마저 JP모건 체이스로 둥지를 옮겼고 그 자리를 1986년부터 바닥을 다져온 맨시 피어스가 채워야 하는 리더십의 공백과 도전까지 겹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크셔는 눈앞의 손실에 당황하여 원칙을 훼손하지 않았습니다. 보험 운영 부회장 아지짜인의 말처럼 2025년에 들어서야 비로소 차량에 설치된 장치로 속도와 제동, 그리고 주행거리와 부주의 운전 같은 운전자들의 모든 뼛속 깊은 습관을 감시하는 텔레매틱스 기술 분야에서 경쟁사들을 완전히 따라잡은 가이코는 성장, 엔진을 다시 억지로 불태우는 대신 사고를 내지 않는 얌전하고 안전한 운전자들에게만 달콤한 할인 혜택을 주고 사고뭉치 운전자들에게는 가차없이 비싼 요금 폭탄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깐깐하고 얄밉게 우량 고객만을 걸러내며 완벽한 체질 개선의 성과를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그 결과 배중에 우려 섞인 시선과는 완전히 정반대로 1분기 버크셔 전체의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96억 4천만 달러에서 18%나 강력하게 증가한 113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철저한 품질 관리로 무장한 보험 인수,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9%나 급증한 17억 2천만 달러를 달성했고 물류의 대동맥을 책임지는 BNSF 철도 부문 영업이익은 13억 8천만 달러로 13% 성장했으며 버크셔에서의 에너지 부문이 11억 1천만 달러로 1.5%, 그리고 잡다한 제조 서비스 소매 부문마저 32억 달러로 4.5%의 견고한 이익 성장을 보이며 높은 인플레이션과 침체된 소비자 심리라는 것이 경제의 칼바람 속에서도 절대로 현금이 마르지 않는 거대한 캐시카우의 무서운 유력을 유감없이 폭발시켰습니다. 보통주 투자 손익을 포함한 순이익은 전년 동기 46억 달러에서 무려 2배 이상 퀀텀 점프를 하며 101억 1천만 달러, 즉 클래스 A 주당 7,027달러라는 엄청난 실적을 꽂아 넣었고, 이렇게 차곡차곡 모인 보험 플로트, 즉 이자 한 푼 내지 않고 남의 돈을 끌어다 마음껏 굴릴 수 있는 마법의 운용 자금만 1,769억 달러까지 불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엇갈리는 배중의 비관적인 심리와 압도적인 실제 데이터 사이에서 이번 실적을 통해 확인된 버크셔의 펀더멘털은 과연 조금이라도 훼손되었을까요? 결론부터 아주 담백하고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은 당장의 주가 부진과 기술주 랠리 소외감에 매일 밤 불면증에 시달리지만 버크셔는 여전히 미국 자본주의 경제의 가장 튼튼하고 묵직한 척추 역할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번 실적에서 진정으로 집중하고 소름 돋게 느껴야 할 대목은 그들이 시장을 향해 뿜어내는 지독하고 무자비한 인내심입니다. 버크셔는 2024년 5월 이후 처음으로 2억 3,400만 달러 규모의 소소한 자사주 매입을 단행하며 주주 달래기에 나섰지만 여전히 금고 안에는 3,973억 8천만 달러라는 기업, 역사상 사상 최대의 현금을 쥐고서 미동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려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의미 있는 거대 기업 인수를 단 한 건도 진행하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이면 현재의 자산시장, 특히 AI 열풍으로 용광로처럼 뜨겁게 달아오른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이 그들의 엄격하고 보수적인 가치, 투자 기준표에는 너무나도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것을 시장에 던지는 가장 강력한 무언의 경고장입니다. 따라서 실적을 기반으로 내일 당장 주가가 얼마까지 오를 것이라는 막연하고 허황된 쪽집게식 예측이나 묶여있는 자본에 초조해하며 밤잠을 설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눈앞의 숫자에 흔들리는 사람들은 버크셔가 유행을 타는 기술주들처럼 하루아침에 급등하며 벼락부자를 만들어주기를 기대하는 도박사의 시선을 버려야 합니다. 그보다는 KT 파머와 아담 존슨 같은 새로운 세대의 리더십 아래 이 엄청난 천문학적인 현금 실탄이 어느 순간 탐욕에 눈먼 시장의 거품이 무참히 꺼지고 거리에 피가 낭자하는 잔혹한 공포의 시기가 도래했을 때 과연 어떤 알짜배기 우량 자산들을 피도 눈물도 없이 헐값에 폭풍처럼 쓸어 담으며 또 한 번의 전설을 써내려갈지 그 냉혹한 타이밍과 움직임을 관찰하는 훌륭한 대안적 시각과 호흡을 가져야만 합니다. 비록 연례회의에서 워런 버핏과 고 찰리 먼거가 주고받던 활기차고 철학적인 인생 교훈 농담은 사라졌지만 오마하 전시장 구석에서 아벨과 버핏의 얼굴이 새겨진 스퀴시멜로우 인형과 주걱 같은 굿즈를 기분 좋게 구매하며 워런은 유능하지 않은 사람에게 회사를 결코 넘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굳건한 믿음을 보내는 특수 교육교사 로리 보이드의 말처럼 버크셔의 영혼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처음 던졌던 이야기로 돌아가며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S&P 500지수 수익률을 39%포인트나 밑돌며 세상에서 가장 지루하고 늙은 기업이라는 조롱을 묵묵히 견뎌내고 있는 주식. 하지만 그 차가운 이면에는 무려 3,973억 달러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현금의 산을 깔고 앉아 자신들의 까다로운 기준에 맞는 완벽한 스트라이크가 한가운데로 들어올 때까지는 절대로 방망이로 휘두르지 않는 극강의 인내심과 오만이 숨어 있었습니다. 95살의 노후 스승 워런 버핏이 흐뭇하게 관중석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새로운 선장 그렉 아벨은 시장의 압박에 떠밀려 억지로 외형 성장을 쫓는 독이 든 사과를 쿨하게 걷어차버리고 철저한 위험관리와 현금 창출력이라는 버크셔 본연의 위대한 유산을 숫자로 완벽하게 증명해냈습니다. 이번 버크셔 해서웨이의 1분기 어닝 리포트가 숫자의 안개, 너머로 남긴 묵직한 교훈은 너무나도 선명하고 명확합니다. 변동성이 난무하는 투자의 세계에서 진정한 사치이자 최고의 무기는 남들이 미쳐 날뛸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완벽한 기회를 기다릴 수 있는 막대한 현금과 뚝심이라는 사실입니다. 흔들리는 요란한 시장 속에서도 절대 변하지 않는 본질적인 가치의 묵직함이 투자자들의 계좌에도 든든하게 채워지기를 바라며 다음번 시장을 흔들 또 다른 실적의 숨겨진 비하인드 스토리에서 유쾌하게 다시 뵙겠습니다.